오늘은요, MZ 세대들과 일을 하면서 겪었던 황당했던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DC에 올라온 그런 베스트 글인데, 이게 만화로 그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만화 그린 사람이 본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90년대 팀원들과 일을 하면서 황당했던 네 가지 상황을 겪은 것들을 만화로 그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내 구독자들은 보통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34살까지가 20살에서 34살까지가 6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반이 형 우리한테 지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물론 여러분들을 혼내는 건 나의 역할이 맞단 말이야. 이 땅의 시니어로서 약간 좀 정신 좀 못 차리고 그러면 이게 혼내는 게 나의 역할이긴 한데, 근데 오늘은 내가 보면서도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애매한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얘기를 들으면 알 것 같습니다. 삥삥. 우선은요, 그림이 하나 시작됩니다. 90년대 팀원들과 일을 하면서 황당했던 네 가지 상황이라서, 첫 번째 상황이 뭐였냐면,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끝낸 마지막 날 다들 고생했어요. 너무 길게는 말고 딱 1참 하고 집에 갑시다 이런데, 와타시와 약속호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야. 굉장히 착하게 생긴 안경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첫 번째였어. 1번이고, 두 번째는 옆 팀과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전략기획팀에 서포트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지원씨가 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와타시노 시고토가 아닌데요. 그래서 그거는 제 담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거절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젝트 일정 때문에 모두가 야근하는 상황에서 성원씨 맡은 파트는 다 하고 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퇴근 시간이라서요, 내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다같이 바쁜 시즌에 연차를 낸 신입이라는 거죠. 신입이란 게 중요해. 은정씨 혹시 어디가 아프거나 그래요? 다들 바쁜데? 라고 얘기하니까 연차 사유요? 허허허 그거는 제 개인적인 사정이라 이러면서 이제 가는 이게 나와서, 이게 네 번째까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DC 내에서는 이 반응이 어떻게 왔냐면, 오히려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그 사람들을 이해가 안 된다, 존나 이해가 안 된다 틀딱들. 그래서 뭐가 문제냐, 1번 빼고 공감한다, 틀린 말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진짜 역대 최악의 세대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아랫세대를 까는 사람들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DC 내에서도 이게 전쟁이더라고. 윗세대와 그 약간 이제 MZ세대, MG라고 불러야 되나? 이렇게 둘이 이렇게 싸우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왜 문제냐 틀딱 새끼들아 이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1, 2년 다니다 점프 뛰어서 이직을 할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 와중에 그놈의 MZ세대 이직할 좀 안 하면 안 되냐, 너네 M이 뒤진 세대라고 불러줄까? 라고 얘기하면서도 조팔력들 개노답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해가 되냐 안 되냐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게 서로 각자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1번은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아. 갑작스럽게 술 한잔 먹자라고 얘기했을 때 선약이 있으면 맞잖아. 이게 회식이 있다, 보통 미리 날짜를 공지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식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옛날과 달리 요즘 회식은 좀 되게 많이 서포트해졌거든요. 물론 공무원이나 이런 쪽은 변화가 굉장히 느린 부분이라서 지금도 약간 토악질 나온다고 듣긴 했는데, 과거 기업들의 회식 분위기는요 진짜 완전 장난 아니었어. 울산 쪽은 진짜 회식 시작하자마자 노래방 주르륵 다 모여갖고 내부자들 찍고 진짜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삼성 같은 데 가면 가족끼리 회식하고 되게 깔끔하게 회식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미리 시간을 조율한다는 거죠. 며칠 날에 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는 것까지는 일단 기본인데, 이렇게 갑자기 이제 차부장급이 와서 야 고생했다 한잔 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 이게. 물론 그렇게 해서 오케이 갑시다 한잔 먹읍시다 이래서 내가 쏜데가서 이럴 수는 있는 건데, 이게 야 복도라 좀 그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2번부터는 조금 이해가 안 돼. 일이라는 게 자기 맡은 바만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냐. 조직은 항상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내 담당 아니라고 안 되는 거, 이거 이해가 안 되고, 마지막에 모두가 야근하는 건데 자기 파트도 다 안 하고 퇴근 시간이라고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난 사실. 그리고 다 같이 바쁜 시즌에 연차를 낸 신입,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옛날에 그거 봤던 것 같은데, 한참 선거했을 때 선관위였나? 선관위에서 항상 선거 때가 아닐 때는 바쁜 게 없대요, 선관위가. 근데 선거 때 되면 오질나게 바쁜데,
그때 되면 육아휴직 내고 나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얘기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다 같이 힘들 때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이러나 저러나 상대방에 좀 피해를 주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는 문제라고 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1번 빼고 2, 3, 4는 다 문제가 있거든.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딱히 문제를 삼고 싶지 않은 게 왜 그렇냐면, 과거의 변화의 바람과 지금의 변화의 바람이 완전히 그 방향 자체가 역풍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의 변화의 바람은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풀 때 풀어버린 게 있었거든. 대표적으로 이제 개그맨들 같은 경우는 오질나게 처맞았는데, 그거 유재석이랑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애들이 그걸 못하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막아버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조직이라는 거는 위에 내가 올라갔을 때 꼬우면 그때 내가 위에 올라가서 풀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풀어주는 사람도 대단하지. 자기가 당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뭔가 사람의 보상심리이고 뭐고 이게 빡큐하고 그냥, 야, 너희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당하지 마, 풀어주면, 그러면 그때 풀렸는데, 지금의 그런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은 아래 애들이 풀고 있어요. 아래부터 풀어요. 아래부터 약간 고양이 같은 느낌이 있어. Fuck you, I'm cat!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안 해! 이러고 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개개인의 이기심으로만 볼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 회사에서 굉장히 온당한 대우를 해주고 괜찮게 대접을 해줬으면, 돈이라도 많이 줬으면, 그러면 족같아도 붙어 있어, 사람이 보통. 그럴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란 말이야. 사실 이게 가장 근본적이거든.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우리 때야 뭐 당연히 조직에 봉사하는 게 가장 기본값으로 입력이 돼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는 다 알잖아. 회사에서는 그냥 사람을, 개인적인 사람을 부속품으로만 쓰다가 골수까지 다 빨아먹고 나중에 돼가지고 그냥 딴 놈 치우면 된단 말이야. 그냥 뭔가 뭐 정규직 할 것처럼 이제 등골 다 빨아먹고 이제 가르치는 이런 레파토리도 너무 흔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회사에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반대로 굉장히 연봉도 좋고 대우도 좋은 회사 같은 데 가잖아. 그런 데는 개같이 가고 애들 다 버틴단 말이야. 진짜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다르긴 다른 건데, 당연한 하나의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젊은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이 MZ세대한테, 근데 내가 느끼기에도 뭐냐면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단호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 그래서 그 단호함에 대해 가지고 이게 둥그러지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저는 좀 약간 현명하게 대처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바로 IMF 얘기했잖아. 그때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때 자기가 인재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막 진짜 금융인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뛰어내렸단 말이야. IMF 때. 결국엔 그때 살아남은 게 누구였냐면 공무원이었거든. 그때 아, 공무원이 짱이구나라는 인식이, 공무원은 진짜로 어떤 그런 이제 위기 상황에서도 변동성이 없는 엄청난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안전자산이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그때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맞아, 회사에 의지할 필요 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 일찍 이런 거 뭐 이게 굳이 뭐 회사에 충성하지 않고 내가 일찍 퇴근해가지고 자기 살 길 찾고 있는 건 나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인재가 아닙니다. 그게 자기 능력을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냉정하게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능력이 안 되면 이러나 저러나 족같아도 회사에 빌붙어 있는 게 맞아. 그게 사람이 일단 살아야 된다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 그런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상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회사 생활은 힘든 거 맞아. 근데 힘들 때는 내가 말하잖아. 쉬는 날에 한번 쿡방 하루만 나가봐. 그러면 아, 회사에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때려치우고 나가고 그러더라도 확실한 플랜이 가동이 되었을 때 그때 단호하게 나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돼서 뭐 이 바닥이 또 되게 좁거든. 그러니까 진짜 짱나는 놈이 있으면 나갈 때 돼서 이제는 이쪽 동종업계에 발 담을 일도 없겠다 그러면, 야, 이 개새끼야, 그따구로 살지 마라, 길 맞추면 죽여본다, 이렇게 욕하고 나가도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모든 것들이 확실할 때 그렇게 나가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태에 대해서 나는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다 각각의 그런 당위성이란 게 있다고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젊은 세대 측에서 얘기를 조금 더 해주자면,
너무 이상이 높고 그리고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이 확실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왜 그러냐면 지금 내 친구 애들이 다들 이제 차장 클래스 되잖아.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많이 겪어. 애들이 되게 단호하게 하고 이제 나간다고 이게 아쉬울 거 없어 나가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나가서 갈 데가 없단 말이야. 왜? 나가고 나면 이력서에 남아있잖아. 다 전화 오거든, 그거. 못 가요. 되게 좁단 말이야, 그 바닥이. 그러다 나중에 다 가다 갈 데 없어 돌아온다고. 이게 받아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누가 받아주냐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아무쪼록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란 말이야. 근데, 조금 약간 합리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회사라는 거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보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극단적으로 한번 더 생각하기 전에 씨발 이게 최선인가에 대해 가지고 동일한 길을 걸었던 자기 인생의 센파이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보고 조언을 구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